목적, 진짜 효과, 실력 향상의 핵심은 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냐 하면 첫 번째, 실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용하는 그 기대 심리를 이용하는 사교육도 많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유 선생입니다. 오늘도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시즌 1에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과 동일한 거의 비슷한 내용을 찍은 영상이 있는데 다시 보면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즌 2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1에 찍었던 내용 중에 복습이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시즌 2, 시즌 3, 시즌 4 계속 복습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행학습에 대한 목적, 진짜 효과 이 내용,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시즌 1이나 시즌 2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문장으로 적으면 선행학습으로는 실력을 높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실력 향상의 핵심은 선행학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행학습을 왜 그렇게 다들 하고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겠죠? 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냐 하면 첫 번째, 극소수의 학생들이 필요하니까. 그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그 효과를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하니까. 이게 대부분이죠. 남들이 하니까. 혹은 세 번째 말씀드리면 세 번째도 사실 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선행학습을 하면 실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누가? 지금 실력이 안 좋은데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하면 나중에 성적이 올라가진 않을까? 실력이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 심리로 이제 그 기대 심리를 이용하는 사교육도 많기 때문에 그죠? 실력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하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실력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남들이 어디까지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선행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불안함을 없애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 최종적인 그 결과물은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선행학습이 학생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선행학습을 하는 기간 동안 부모님의 마음은 좀 편했으니까 그래서 심리적 안정 외에는 특별히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필요로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진짜 효과를 얻는 사람. 두 번째, 심리적 안정. 세 번째, 실력이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그것 때문에 선행학습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진짜 효과는 뭐냐? 선행학습을 하는데 실력이 올라가지.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말은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행학습으로는 실력을 높일 수 없다라면 도대체 효과는 뭐냐라고 하면 그죠? 실력에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력의 유지를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미 실력이 좋은 학생, 이런 학생들이 내 높은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지할 거냐? 조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이라는 걸 택하는 겁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측면, 노력이라는 측면, 이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적은 시간을 투입하거나 혹은 내게 남는 시간을 투입해서, 그죠? 시간을 좀 세이브 하겠다는 겁니다. 노력을 세이브 하겠다는 거.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이 선행학습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 이 효율적인 것과 효과적이라는 이 단어를 참 구별해서 쓰기가 쉽진 않은데, 우리는 그냥 감으로 알아들으니까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하면 좀 다르긴 하죠. 그죠? 약이 효과가 있느냐 이야기하지, 약이 효율적이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때는 섞어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선행학습의 진짜 목적, 진짜 효과는 실력의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올리겠다라는 목적은 해당하지, 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죠? 제대로 된 심화를 하지 않고 선행학습을 하는 걸로 실력을 올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없는 학생을 선행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올리겠다. 일단 제 경험으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과열학군 쪽에서도 제가 14년째 수학학원을 하고 있지만, 선행학습을 열심히 해서 지금 현행 실력이 좋지 않은데 선행학습을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간 케이스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선행학습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실력이 올라가 있는 학생이, 그죠? 좀 효과적으로 그걸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선행학습 목적의 첫 번째,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그죠? 어떤 방식, 선행학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기에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지, 최종적으로 이런 걸 볼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얘기한 초, 중, 고 이렇게 나눠보죠. 초등학생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중고에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그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수학의 양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특히 고등학교의 이과 계열 쪽을, 이제 문이과가 조금 이제 구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통합이라고 하면 좀 웃기고 구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죠? 2015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2학년들의 경우에, 그죠? 과거에 2009학년도 교육과정에서는 문과는 한 학기에 거의 하나만 배운 거예요. 한 과목만. 2학년 1학기에 한 과목 배우고 2학년 2학기에 한 과목 배우고 그렇게 배웠는데, 2015년 교육과정은 선택 과목들이 늘어나고 수능이 수 1, 2를 공통으로, 그죠? 문과 계열 지원자나 이과 계열 지원자나 수 1, 2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에 공부해야 하는 양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한 과목이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기에 2과목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도 생기더라 이거죠. 물론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수원은 1학기하고 수투는 2학기하고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혹은 1학기에 수원고와 확률 통계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뭐 다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수학을 좀 집중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그죠? 자연 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연 계열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의 양이 뭐 난이도나 이렇게 따져보면 뭐 이런 식으로 중1, 2, 3이 올라간다면, 그죠? 고등학교 때 난이도 점프가 한번 있는 거예요. 난이도 점프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책장 쪽수가 같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쉬운 책 한 권 푸는 것보다 어려운 책 얇은 거, 쉬운 책 두꺼운 거 한 권 푸는 것보다 어려운 책 얇은 거 한 권 푸는 게 더 힘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점프가 있다라는 말은 양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학교 때 감당해야 되는 양은 이 정도이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고2 때까지 2과목씩 해야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볼 때 중학교 때 시간이 여유롭잖아요. 과목 수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도 좀 적죠. 그죠? 나머지 과목도 좀 적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는 측면은, 그죠? 이걸 다 빈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죠? 학생들에게 여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중학교 때 남아있는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뭐 지금 그래프가 여기 양이 많아 보이는데 뭐 일단 그래프는 제 맘대로 그린 거니까, 그죠? 이걸 이렇게 떼서 이쪽의 양을 어느 정도 이쪽에다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선행학습의 방법인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뭐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죠. 시작은 어디겠어요? 시작은 개념부터 하죠. 응용도 할 수 있고 심화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념에서 응용, 우리가 이야기하는 센 수학 B단계 수준까지로 선행학습을 해내는 것도 이 수준을 소화할 수 있는 학생도 최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최상위권이어야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상위권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최상위권이 아니라는 말은 실력을 높여야 하는 학생이잖아요. 중학교 때 최상위권이 아니면, 실력을 상위권이면 최상위권으로 올리고 싶잖아요. 올리고 싶은데 그 올리는 방법으로 선행학습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학습으로 실력을 올린다, 뭐 현행의 마무리를 선행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수생 보세요. 고3 보세요. 현행 아니라 후행을 하는 거죠. 후행을 하는 거잖아요. 고2 때 배운 거 수능에 나오잖아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교 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전에 배운 걸 어떻게 똑바로 하는지를 알고 똑바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재수생 고3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선행학습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행 후행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력을 진짜 올리고 싶다면 선행학습을 할 게 아니고
현행학습, 지금 내가 못 풀고 있는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지. 다음 학년에 배우게 되는, 학교에 가면 배우거나 학원에 가면 자동으로 배우게 되는 그 문제의 쉬운 부분, 그죠? 그때 되면은 그냥 술술 풀리는 이런 쉬운 부분을 미리 공부했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뭐예요? 초등학생은 뭐 분수가 1학기에도 나오고 2학기에도 나오고 또 5학년에도 나오고 6학년에도 나오니까 마치 5학년 분수는 잘 안 되는데 6학년 분수를 배웠더니 5학년 분수가 풀리더라, 이런 뭐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잠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에 가서, 그죠? 뭐 2차 함수를 배웠더니 1차 함수 문제가 풀리더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차 함수를 모르니까 2차 함수를 이해를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죠? 자꾸 지금 안 풀리는 문제를 다음 학년 내용으로 풀려고 혹은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실력이 부족하면, 성적이 좀 낮은 경우에는 이런 그 양적 배분을 하나도 할 수 없지 않냐라고 이제 불평하시는 분들이, 혹은 불평이라기보다는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이런 양적 배분을 할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못 푼, 또 예전에 보셨던 그래프 나오는데, 그죠? B학생이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0점 학생이 맞힌 이 두 문제를, B학생은 틀렸잖아요. B학생은 이 두 문제를 맞히려고 노력을 하는 게 실력을 올리는 방법이고, C학생은 B학생이 맞힌 두 문제와 A학생이 맞힌 두 문제, 자기가 틀린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풀고 다시 풀고, 이해 안 되면 다시 공부하고 풀고 해야 되는 거지. 다음 학년에 관련이 없는 선행학습책 붙들고 있다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뭐 이 말씀도 드렸지만, 중3, 중위권, 중상위권, 중3 내용을 다 배운 중3 학생들 중에 중2의 심화 문제를 과연 풀어낼 수 있느냐, 풀어낼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냐? 못 풀죠. 그러니까 중3 중상위권이, 중3 최상위권이 풀어내는 문제를 중3 내용을 다 배웠지만 풀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위에 학년 거를 배웠다고 해서 밑에 학년 심화 고난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꾸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제 말이 또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 선행학습으로 실력을 올릴 수 없다. 선행학습의 진짜 목적은 실력의 유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유지해도 되는 최상위권 학생에 한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파이팅!